안녕하세요. 안세무사입니다. 요즘 아주 부가세 신고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세무업계가 보통 하반기가 굉장히 비수기입니다. 보통 상반기에 세금 신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반기는 비수기니까 앞으로 영상을 더 자주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영상은 주제는 이거예요. 재산취득 자금 출처로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입니다. 보통 재산취득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가 되죠. 그런데 오늘은 이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지 그 논리를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논리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사례는 조세심판원에서 2023년 6월 21일에 결정된 사례입니다. 관련 사례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 내용이 이제 처분 개요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청구인은 2016년 1월에 쟁점 부동산의 지분 100분의 50, 절반을 얼마에 양수했다. 매수를 했으니까 그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밝히는 거지. 이런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으면 당연히 돈 주고 산 게 아니니까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겠죠. 근데 이거를 누군가로부터 매매 계약을 통해서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16년에 산 부동산에 대해서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언제 나왔냐? 2022년에 나온 거죠. 세무조사를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거의 70일? 80일 정도 한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세무조사 하면 40일 정도 하거든요. 요만큼 갔다는 거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세무조사를 했고, 2016년에 부동산 취득한 거는 너의 어머니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받은 돈으로 네가 부동산을 산 거 아니냐라고 과세관청에서 주장을 했고, 그래서 2022년 7월에 요때 1월에 부동산 취득했을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 그 돈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습니다. 이게 벌써 6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가산세가 무지막지할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런 건물과 토지를 취득을 한 거죠. 근데 이 토지를 취득을 하면서 이 취득 자금이 어머니로부터 왔고, 이 어머니는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 금액을 이 자녀의 부동산 취득 금액으로 증여했다는 거죠. 이 증여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매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납세자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어머니가 담보대출 받은 금액을 내가 부동산 취득하는데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애초에 자금 출처 세무조사는 그거를 찾아내는 조사가 아니에요. 대출받은 금액을 가지고 네가 증여를 받지 않았냐, 이게 아니고, 네가 이거를 취득을 했는데 무슨 돈이 나서 이거를 취득을 했냐, 네가 증여받지 않았다는 거를 입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네가 이거를 어머니가 대출받은 돈으로 샀든 어머니의 소득으로 샀든 아버지가 땅 팔아서 너한테 줬든 그런 건 상관없이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 증여를 추정하겠다는 거죠. 추정 규정입니다. 이 추정을 깨려면 납세자가 증여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이 어머니가 대출받은 금액을 내가 안 썼는데요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그 돈 어디서 났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납세자가 이런 논리를 펼쳤어요. 이게 세무조사 실무를 하다 보면 최소한 이게 아무리 추정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거를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 즉 증여자가 누군지 정도는 찾아야 돼요.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아무리 추정 규정을 이용을 해서 증여세를 부과를 하더라도 최소한 누가 증여를 했는지 정도는 과세관청 니네가 찾아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무슨 논리를 펼치냐면,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이 돈을 증여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과세관청이 같은 대법원 판례의 논리로, 아니
이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니네 부모님이 너한테 증여할 능력이 있다는 걸로 판단이 된다라고 해서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네가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한 거다라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결정문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일반적으로 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해서 이런 논리를 펼친 대리인이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건 증여자가 누군지 찾아봐라고 과세관청한테 물었더니 과세관청이 너희 어머니는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정도로 충분히 증여하고도 남을 정도의 재력이 있다라고 이제 결정을 낸 거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용이 이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 출처가 부족한 쟁점 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걸로 추정을 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자산취득 소비 등에 사용한 금액에서 청구인이 입증한 자금 출처를 차감한 쟁점 금액과 관련해서 모친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충분한 재력이 있어 보이는 점. 그 큰 돈을 대출을 받았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큰 돈을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재력이 있으니까 소득이 됐든 자산이 됐든 그거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거죠. 그런 점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애초에 그 대출 금액이 증여자금이 맞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금 출처에서 모자란 금액은 증여로 추정을 하고 그 금액은 최소한 과세관청이 누구로부터 증여받았는지까지는 밝혀내야 되는데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만한 재력이 있다라고 해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청구인인 납세자가 심판 청구를 했는데 그걸 기각했으니까 납세자가 깨진 거죠. 과세관청이 이긴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법원을 갈지 모르겠어요. 조세심판원은 어쨌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제 과세관청이 조금 더 유리한 판결이 통계적으로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법원을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조세심판원 사례에서는 어머니가 받은 대출 금액이 자녀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는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세관청과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논리를 다 펼치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음 주에 자금출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고객이 오기로 했는데 관련해서 저도 좀 공부를 하려고 최신 이런 조세심판원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던 중간에 이 부분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는 비수기니까 영상을 좀 더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